이제 최적화를 할 겁니다. 근데 최적화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NCS 처음 인스톨을 할 때도 폴더 이름에 한글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영어가 아닌 게 들어가면은 이게 에러가 났거든요. 근데 이번에 최적화를 하실 때도 그 혹시 뭐죠? 이 파일들 NCS 여러분들 해놓은 워크벤치 프로젝트 파일들 있잖아요. 그게 한글 이름 폴더에 들어가면 최적화가 안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수업 이름을 선박향 CA2라고 폴더를 지정했거나 하면은 영어로 바꾸셔야 돼요. 네, 제가 아까 그게 안 돼서 한 30분 동안 헤맸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이제 할 일은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 형상 최적화를 끌어다가 여기 솔루션에다 넣습니다. 그럼 이 솔루션을 바탕으로 최적화를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럼 이미 데이터 받은 건 다 받은 거고 우리가 시작할 거는 셋업부터겠죠. 셋업을 실행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해석을 했던 것들이 이제 솔루션들이 다시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번개 표시가 되어 있고 해석이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여기서도 보면은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책에서 업데이트부터 해달라고 했나요? 해달라고는 안 했는데 우선 한번 하고 시작할게요. 오른쪽 누르고 업데이트 해주시면은 솔루션이 해석이 차근차근 되겠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도 해석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해석이 다 되면은 뭐 해석하는 동안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제 할 거는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거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조건을 줬을 때 얘를 최대한 만족하는 그런 형상을 뽑아낼 거예요. 말은 쉽죠. 리절트도 업데이트를 따로 눌러줘야 되나 보네. 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아까 니은자에 대해 해석을 한 게 스태틱 스트러처럴이잖아요. 니은자 바디에 대한 해석한 결과가 여기에 들어가면은 특별히 힘이 많이 걸리는 데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해석이 다 됐죠. 힘이 많이 걸리는 데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뭐 아닌 데는 대충 해주고 그런 걸 할 거예요. 하나씩 해봅시다. 애널리시스 세팅에서 따로 손대지는 않았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다음에 옵티마이제이션을 어디를 형상을 최적화를 해줄 거냐라는 건데 이거 전체 형상이겠죠. 바디 전체에 대해서 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경계 조건을 준대. 픽스드 서포트랑 그 다음에 이쪽에 힘 들어간 데 있죠. 여기 두 군데는 형상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힘 주는 데랑 픽스드 그 서포트 위치니까. 그래서 걔네들은 여기서 보면은 최적화해서 예외로 손을 대지 않는 부분은 어디를 할 거냐. 바운더리 컨디션을 적용한 데는 전부 다 형상을 그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objective는 목적 함수거든요. 최적화를 어떤 방향으로 최적화를 할 거냐라는 거예요. 기본으로 돼 있는 게 컴플라이언스니까 이게 단위 힘당 늘어난 거리잖아요. 네, 맞아요. 그 우리가 얘기하는 탄성계수의 역수일 거예요. 강성의 역수라고 되게 하는데 단위 길이당 늘어나는 양이 적을수록 구조적으로 단단하겠죠. 그러니까 늘어나는 양은 최소한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다른 거 없고 포뮬레이션 따로 손대지는 않아도 됩니다. 이 부분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른 일을 한다면 손을 댈 수 있겠죠. 목표는 최대한 단단한 구조를 유지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한데 리스판스 콘스트레인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최적화를 했을 때 제한 조건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제한 조건이 질량을 50% 줄이면서 질량을 50% 줄이면서 아까 얘기한 강성이 최대가 되는 강성이 그러니까 물론 지금 것보다는 약해질 수 있죠. 재료를 적게 썼으니까. 어쨌든 그래도 그 적게 쓴 와중에도 강성은 최대가 되고 변형률이 같은 힘에 대한 변형량이 최소가 되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갖고 여기에서 풀어봅시다. 여기 1% 하고 에러 뜨면은 그거예요. 여러분 저기 폴더가 한글이 들어간 거예요. 폴더 이름에. 다 되면은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해석이 다 됐고요. 그러면 최종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왔죠. 예, 생긴 게 뭐 좀 이상하긴 한데 이제 이렇게 형상이 나온 거는 크게 스트레스가 걸리지 않는 부분은 다 깎아낸 거예요. 뭐 걔네들이 힘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 정도면은 이제 최소한의 변형을 갖는다라는 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리스판스에서 뭐 50% 말고 더 줄이잖아요. 책에서 25% 하라 했을 거예요. 25% 하시고 다시 해석을 하시면은 뭔가 좀 다른 형상이 나오겠죠, 아까랑. 예, 그래서 25% 질량만 썼더니 딱 봐도 25%보단 더 적은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아까보다 중간에 있던 것들이 많이 부재가 없어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충 나오는데 이제 책에서 여기까지 하면은 최적 설계는 기본 얘기는 끝났거든요. 다만 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조금 더 다양한 것들을 이것저것 해볼 수 있겠죠. 숙제도 나가겠지만. 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최적 설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양쪽 끝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스트레스 많이 걸리는 부분 위주로 그어주면서 하는데 여기까지 됐는데 이제 책에서 잠깐 다루는 부분이 요렇게 보면은 여기가 막 꾸불꾸불 하잖아요. 모양이 반듯하지가 않고 이걸 다듬어주는 얘기를 하거든요. 책에서 뭐 라인을 지웠다가 새로 그리고 뭐 그 뭐야 곡선으로 모서리를 쳐준다거나 뭐 이런 데도 필요해 보이죠. 그런 것들을 해주는 얘기를 합니다. 잠깐. 근데 이제 그게 실제로 하면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메쉬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파인하게 짜주시고요. 메쉬를 좀 더 파인하게 짜볼까요? 0.0이요? 뭐 해석하는 시간은 이게 당연히 더 오래 걸리겠죠. 메쉬를 파인하게 짜고 그 다음에 아까 형상 최적화를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은 아마 이제 조금 더 값들이 괜찮게 모양이 예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저도 안 해보고 얘기하는 거라서 우선 결과 뜨면은 그때 보여드릴게요. 근데 지금 메쉬를 너무 잘게 해서 라이센스가 허용이 안 된다고 하니 0.25 말고 0.4 정도로 해봅시다. 어쨌든 결과 나오면 그때 바로 시작할게요. 예, 메쉬를 너무 잘게 만들면 메쉬 개수가 지금 허용 가능한 것보다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간격을 0.7mm로 했거든요. 원래 우리 예제가 1.0mm였잖아요. 제가 보기엔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수준이면. 어쨌든 그래도 최적화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뭐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좋은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0.7mm 메쉬라서 사실 1mm랑 큰 차이가 나진 않네요.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형상을 나름 1단계로 최적화를 낸 거고요. 이제 뒤에서는 이것들을 가지고 뭔가 좀 더 할 텐데 원래는 이거 형상 좀 다듬는 걸 건너뛰려고 했는데 있으니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얘를 꺼주시고요. 이 다음 단계 할 일은 이제 다시 여기 나온 애를 또 구조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절츠에 대해서 구조 해석을 해야 되는데 책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데 했을 때 잘 안 됐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냥 책에서 나온 대로 하셔도 되면은 그대로 하면 되는데 뭐 버전 문제인지 뭔지 몰랐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다가 바로 이어주면 안 되겠죠. 지우고 스태틱 스트럭처러를 리절츠에다가 다시 솔루션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그걸 바로 해석을 하겠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지오메트리를 먼저 좀 바꾸는 거를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우선 지오메트리부터
한번 봅시다. 디자인 모델러로 좀 수정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혹시 했는데 얘가 클릭이 안 된다 하면은 여기 업데이트 됐는지 확인해 주세요. 아까 우리 저도 어떤 땐 되고 어떤 땐 안 되는 게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여기 넘어올 때도 얘를 업데이트를 해준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눌러서 업데이트 해주고 왔잖아요. 여기서 똑같이 업데이트가 된 애를 받아야 되는데 예. 그렇게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제 할 일은 지오메트리를 좀 다듬어 주는 건데 뭐 자동으로 해주는 게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책에서 그런 거 알려줄 리가 없고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좀 꼬불꼬불한 데들 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석을 하면은 되는 거죠. 디자인 모델러가 뜨기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설명하다 좀 빼먹은 것 같은데 리절츠에서 오른쪽 누르고 트랜스포터 디자인 밸리데이션 시스템으로 바꿔줘야 된대요. 책에서도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스태틱을 하나 세워주시고 이게 책에서 나온 대로 스태틱을 바로 리절츠에다가 올려주시면은 버전 문제 같은데 얘를 솔루션에다가 바로 떨궈주시면요 이 지오메트리가 나오네? 약간 안 나왔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은 지오메트리가 고정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눌러도 형상 수정이 안 돼요. 그래서 바로 올리지 마시고 바로 올리지 마시고 리절츠 누른 다음에 트랜스포트 디자인 밸리데이션 시스템을 해주시면 그랬었나? 얘를 그냥 연결을 해줬나? 뭔가 일이 되는 것 같긴 하죠. 네,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여기도 지오메트리가 안 떠요. 버전이 자꾸 버전 얘기를 해서 그렇긴 한데 원래 얘가 지오메트리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책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도 지오메트리 변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 안 되는 것만 보여드리고 있어요. 스태틱을 솔루션에 끌어다 놓는 것도 안 되고 리절츠에서 밸리데이션을 하는 것도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찾아낸 방법은 이렇게 한 다음에 리절츠였나? 얘를 끌어가지고 지오메트 드래그를 해준 거예요. 여기 얘를 눌러서 드래그로 왜 안 돼? 여기 이렇게 착 하고 하면은 모양새가 책에 나온 거랑 같아졌죠. 그 다음에 요거 오른쪽 누르면 얘 안 돼요. 왜냐면 앞에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되니까. 업데이트 해주시면은 얘가 열리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책에서 얘기한 대로 형상들을 다듬어주는 그 과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하면은 한번 다시 해석을 하고요. 리절트를 해석을 했고 이제 지오메트리를 지오메트리 실행을 제가 아까 눌렀는데 지오메트리를 실행을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 업데이트 해주시고 연결하면은 여기 지오메트리가 오른쪽 눌렀을 때 에디트가 떠야 되거든요. 근데 회색으로 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라인을 딜리트를 해주시고 다시 연결해주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유는 전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업데이트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은 스페이스 클레임 상에 원래 모양이랑 수정한 모양이랑 두 가지가 뜹니다. 이제 모양 다듬는 거는 뒤에서 다시 더 설명을 할게요.